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보다 쉽게 구현하는 올인원 플랫폼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하이텍의 김경수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굿모닝 하이텍에서 가상화 쪽 솔루션을 기술 지원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구글에서요. 굿모닝 하이텍 띄고 김경수라고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네. 그러면 웨비나 영상이 쏟아집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베테랑이신 것 같아서 오늘 발표도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보다 쉽게 구현하는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네. 아마 이 장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기술적인 얘기를 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들어오는 아마 군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셨는데 네, 지금은 저런 식의 이제 농업에서도 쓰시고 오.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택배를 한다든지 네, 맞아요. 드론 배송. 네네. 정말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을 드론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도 바뀌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QR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요. 네, 맞아요. 사이버 위안화라고 해서 1대1 비율로 똑같이 위안화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표 많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깎아줍니다. 네. 아키텍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보통 3티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아요. 네, 웨바스 TV. 네. 이게 이제 가상화로 가거나 다른 아키텍처가 많이 바뀌면서 네. 3티어 구조를 가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아니면 이걸 아예 바꿔서 요새는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다른 아키텍처 많이 특히 클라우드 가면서 여기저기 바뀌는 아키텍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키텍처도 바뀌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술도 발전하지만 네.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또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또는 어떤 그 기술도? 설계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많이 지금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아키텍처도 바뀌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아마 가상화를 쓰시는 분들도 3티어 구조일 텐데 그 그렇죠.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HCI 도입해서 2티어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가세하니까 인프라 환경이 무지하게 복잡해졌잖아요. 그렇고 더 많이 바뀌는 거죠. 네. 순서도 바뀌고 업무 프로세스도 바뀌게 될 거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제조, 제일 안 변하는 데가 제조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제조 관련된 부분들은 네. 왜냐하면 공장에 있으면 그때서부터 돈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인프라를 그렇죠. 만들어가죠. 네. 특히나 제조에서는 ERP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IoT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네. 계시구나. 네, 도입을 하고 계층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오죽하면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도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라든지 인프라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인 제조업조차도 네, 그렇죠. 이제는 이런 기술의 흐름의 변화를 거스를 수가 없는 네. 그런 환경이 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약 안 바뀌게 되면 기존 환경으로 계속해서는 네. 더 이상 서비스를 늘린다든지 매출의 증가라든지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뭐 시대 흐름에 도태된다 네, 이런 네, 것들도 네. 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제조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실제 체감을 하시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왜 바뀌냐면 인프라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요구하시는 것도 많이 바뀌고요. 네. 어제자로 현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아이오닉 5 발표했죠, 어제. 네, 저도 그거 동영상 몰래 봤는데 몰래? 네. 발표 시간이 업무 시간이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디젤이라든지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트렌드나 프레임 자체가 이제 바뀌게 아예 돼요. 패러다임이 네, 변화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인프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요. 특히나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바뀐 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네. 원격 근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기존 인프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서비스들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뭐 현업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있더라도 인프라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구현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현업에서 이런 걸 대해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요청이 왔는데 지금
IT 담당하시는 인프라 분들이라든지 운영 담당자 분들은 현재 우리 인프라가 이거밖에 안 되니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라고 하면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효율적으로도 네.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분들도 다른 회사는 되는데 왜 여기는 왜 안 돼? 네, 그렇죠. 그럼 뭐 고객 이탈하겠죠. 네. 대표적으로 쿠팡에서 하는 새벽에 배송하는 것들. 네. 저도 좀 쓰긴 하는데 네. 아침에 문 열어보면 물건이 와 배송돼. 있잖아요. 네. 되게 기쁘죠. 네. 그게 뭐 인력을 많이 충원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쿠팡에 자동화된 그런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도 배송이 가능한 네, 거고요. 네. 그래서 다른 그런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업체에서도 그 부분들을 많이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객분들이 저거는 새벽에 배송이 되니까 계속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소비자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보험이라든지 뭐 카드 같은 것들을 발급한다고 하시면 제가 했을 때는 다 만나서 사인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창구 가서 이렇게 만나서 설명 듣고 이렇게 계약서 사인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여기 사인하는 거 맞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 메신저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비대면으로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정보들 왔다 갔다 하면 바로 나중에 다 그런 증서들이 날라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IT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IT를 할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모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갔는데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렉들이 서버 렉들이 있었어요. 처음 맞아요. 이제 작업을 하러 갔을 때 여기가 기계실입니다. 여기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라고 문을 열었을 때 정말로 압도당하겠네요. 제 눈에 안 보이는 렉, 뭐 이 한 층뿐만 아니라 이 뭐 위아래도 다 와 정말로 이 많은 서버들이 존재하면 뭐 물론 서버뿐만 아니라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케이블 다 있었죠. 엄청나죠. 그 위압감은 정말로 아직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이 바뀌는 거죠. 보통 저희 같이 가상화를 한다든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페이지 1, 2, 3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예전에 봤던 그런 식의 물리적인 서버들 쭉 깔려 있는 그런 센터들 보통 1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가상화. 그렇죠. 가상화란 솔루션들이 도입되면서 많이 마이그레이션들이 됐어요. 물론 물리 서버가 없다고 구현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물리 서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상화를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당연히 밑바탕은 그런 물리적인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필요한 것들인 거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하나씩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단에는 맨 처음에는 그냥 서버만 가상화가 됐다가 이제 다른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뭐 이런 뭐 보안,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이 단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DDC라는. 기존에는 이제 물리적인 뭐 ITC, 뭐 IT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셨다가 지금은 SDDC라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 센터를 정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깔려있던 물리적인 인프라를 소프트웨어가 다 핸들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게 되면 당연히 물리적인 디바이스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핸들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떤 뭐 성능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규모에 대한 확장이 필요할 때 하드웨어를 예를 들어 네트워크 장비를 꽂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존 환경과 맞게 막 설정 바꾸고 막 되게 많이 그런 복잡한 일들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기종 장비 간의 호환성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새로 다른 벤더의 장비를 정말 많이 갖다 놓으면 어디에서 뭐 하나 장애 발생했을 때 그 장애가 어디서 난 건지 찾아가는 것도 되게 어렵고 관리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관리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알아서 다 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또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운영자분들은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뭔가 표준화된 모델들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도 표준화되고 쉽게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게 이제는 표준화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보통 고객분들한테 이제 요구를 많이 하죠. 자, 우리 인프라 환경이 이런데 그러면 니네가 말하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 뭐 이런 것들을 가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려요. 네. 하나는 인프라가 표준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객분이 어떤 룰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는 CPU 얼마에, 뭐 디스크는 얼마, 메모리는 얼마에,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얘는 이런 웹 서버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얘는 뭐 몇 달 뭐 데이터 보관을 하고 뭐 이런 식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어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아까 얘기했던 초창기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3티어 웹 그런 구조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결제는 누가 해주고 서비스는 어떻게. 그다음에 운영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업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표준화를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나중에 뭔가 인프라가 바뀐다든지 할 때 이걸 정상적으로 아까 얘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없고 이런 표준화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뭐만 바꾸겠다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막연하니까요. 그리고 뭐 실제 바꿔야 되는 것도 정말 방대하니까 뭔가 이런 표준화된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모델을 저희가 만들고 노력을 하고 하셔야지만 뭔가 대단히의 뭔가를 변화하실 때 그 모델을 따라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장표는 이제 인프라 담당하시는 어드민 분들은 매번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표준화를 이어가는 그런 목표거든요. 어떤 인프라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서비스가 들어오면 뻔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구축을 하시고 또는 어떤 패치라든지 보안 업데이트를 하시고 당연히 서비스가 잘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죠. 그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고 관리를 할 건지. 요게 1년의 단계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을 해봤는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이 1년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자꾸 어그러져. 그러면 또 그것만큼 시간이 또 지체되기도 하고 뭐 구축이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막말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 표준화 모델이 아니까 업데이트를 하려면 더 부수적으로 더 많은 게 그다음에 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표준화를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그렇죠. 뭔가의 표준화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1단계고 거기서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를 안 만들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디자인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죠. 디자인이 복잡해. 그럼 왜? 그럼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디자인이 막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들만의 인프라의 표준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회사는 야 우리는 X86 기반의 뭔가 신규 업무가 된다고 하면 가상화가 1단계야. 가상화를 먼저 고려하고 가상화가 안 된다고 하면 물리서버로 가겠다. 이런 식에 대한 표준화 모델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표준화 모델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 뭐 ISP를 한다든지 뭐 업체 컨설팅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고요. 물론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의 큰 분들은 그런 식의 컨설팅 비용을 통해서 가실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이제 낮은 중소기업 분들의 이제 단계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표준화된 모델. 이미 외부에 공개된 표준화 모델을 참고해서. 그렇죠. 아까처럼 제가 얘기한 3티어 구조에서 뭔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공개되어 있는 애들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죠. 그런 식의 표준화 모델을 통해서 우리 인프라들을 정형화되고 규격화돼서 보다 쉽게 관리한다든지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GIT 같은 업체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요새는 클라우드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퍼블릭이라든지 뭐 프라이빗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클라우드는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되는 추세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클라우드로 가시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더 커지고 있어요. 그게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퍼블릭으로 가시게 되면 뭐 데이터가 퍼블릭으로 가니까 중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혹시나 해킹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으로 가시면 처음에는
내가 어떤 서비스만에 대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초기는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으세요. 쓰다 보면 엄청 늘어나죠. 네, 그렇죠. 뭔가의 서비스를 내가 더 요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커져요. 근데 프라이빗은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될 게 별로 없지. 네, 초기 비용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만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후에는 이제 보다 운영자분들은 효율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더 높게 만들어서 가져가시냐, 인프라를 내가 담당하는 인프라를 가져가시냐에 대해 틀려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퍼블릭이라든지 프라이빗 이런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인프라 환경이 됐어요. 저 애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온라인 그런 수업들을 제가 이제 들어본 말에 의하면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요? 네,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단계적으로 가겠죠. 뭐 몇 년도 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들을 이런 거를 뭐 보충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으셨는데 코로나 환경이 되니까 이게 급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걸 맞닥뜨리는 바람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막 시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지금 이미 올라왔어요. 네네네. 지금은 뭐 많이 익숙해져갖고 지난 1년 동안. 그런 온라인 수업에 대해 익숙해졌고 이런 걸 하는 게 너무나도 애들이 자연스러워하게 됐고요. 그러면 만약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면 이 온라인 수업을 안 할까요? 아니요. 계속 하실 거예요. 이젠 코로나랑 상관없이 수업은 온라인대로 가고 왜냐면 재택근무도 그냥 그대로 가고 왜 이미 해봤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로 굳이 불편한 상황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재택근무 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취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서비스들은 계속 가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온라인 교육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퍼센트는 계속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지금 뭐 끝났다고 해서 안 쓴다 이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가실 거고 그래서 아마 요새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그러니까 코로나 전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 교수분들이나 학자분들은 못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이미 저희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기업 IT 담당자분들도 뭐 갑자기 우리 회사 재택근무 해야 돼, 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돼라고 해서 인프라를 투자하는 게 일시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그게 절대 그렇지가 않고 앞으로도 그런 환경이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지금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하는 것보다 지금 하셔서 이것들을 표준화시키고 관리해서 가져가시는 게 보다 나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가상화에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할 때 보통 크게 세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냥 저희가 온프라미스에 그냥 가상화, 서버 가상화라든지 뭐 스토리지 가상화를 하셔서 쓰시는 단계가 있고 이제는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를 정의를 하시는 거죠. 정의를 해놓고 운영하시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현재까지 클라우드의 최종적인 거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제 혼용되는 거고 물론 한 5, 6년 뒤에 뭔가 또 새로운 클라우드가 나와서 그때는 어떤 식의 또 인프라가 바뀔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하이브리드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인프라를 얘기를 드려요. 저희가 고객에서 쓰시는 인프라나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는 인프라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여기 이거지 뭐. 네네. 이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서버고요. CPU와 메모리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그다음에 이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서비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요 세 가지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관리 솔루션.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인프라든지 아니면은 퍼블릭에 쓰는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장을 해주고요.